한창 핫한 게임인 로블록스, 유저층의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수익화는 잘 되고 있을까요? 부동산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오픈도어에 투자 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로블록스와 오픈도어는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로블록스와 오픈도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로블록스는 여러가지 기기들에서 동시에 게임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모바일, PC, 엑스박스 등 다양한 기기들에서 로블록스를 즐길 수 있다 하죠. 특이한 점은 로블록스는 게임 플랫폼을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게임을 만들고 있는 주체는 유저입니다. 유저가 게임을 만들어 공유하는 느낌이며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느낌이죠. 로블록스의 가장 특이한 점은 형성되어 있는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또는 로블록스는 경험, 익스피리언스라고 불리는 콘텐츠를 만드는 개발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더불어 게임 진행 시 유저를 표현할 수 있는 아바타 및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 역시 유저가 직접 참여하여 만듭니다. 이들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며 옷, 아이템, 장비 등을 제작하죠. 당연히 개발자들과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플레이할 유저들도 있겠죠. 로블록스는 콘텐츠를 만드는 주체와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체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개발자들은 게임을 만들기만 하면 되며 백엔드라고 불리는 서버 운영과 같은 부분들은 로블록스가 해결을 해주고 있죠. 로블록스의 비즈니스 모델 역시 개발자들과 상생을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저가 로벅스라는 인게임 화폐를 구매하여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로벅스로 게임 내에서 프리미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죠. 또 매달 로벅스를 자동 충전하는 구독 모델도 갖추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게임 안에 유료화 요소를 넣어 프리미엄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다 합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치장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겠죠. 당연히 개발자들은 유저들에게 지불받은 로벅스를 달러로 환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로블록스의 수익 모델은 애플의 앱스토어와 비슷합니다. 유저가 로벅스를 구매할 때의 비율과 개발자들이 환전할 때의 비율을 다르게 해두었죠. 개발자들이 달러로 환전 시 수수료로 약 65%를 지불하는 느낌입니다. 유저가 10만 로벅스를 충전하는 데 1000달러가 필요한데 개발자들이 10만 로벅스를 달러로 환전할 때에는 350달러만을 지급하거든요. 더불어 개발자 또는 크리에이터들은 로벅스를 지불하고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게임 개발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스튜디오 마켓플레이스에서 로벅스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다고 하죠. 여기에서 함정은 추가 수수료가 있다는 점입니다. 개발자는 유저가 지불한 70%의 로벅스만을 받는다고 하며 크리에이터들은 30%만을 받는다고 하죠. 즉 게임 개발자들은 로벅스를 유저들에게서 받는 단계에서 30%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또 로벅스를 달러로 환전하는 단계에서 65%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총 결제 대금의 15% 정도가 개발자들 및 크리에이터들에게 간다고 하죠. 이 수치가 너무 적어 보이긴 한데 전체적인 로블록스의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이해가 어느 정도 가기는 합니다. 먼저 결제 비용이 총 결제 대금의 24%를 차지합니다. 애플 플랫폼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플랫폼에서 일어난 결제 대금은 30%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반 이상의 결제는 이 두 플랫폼에서 결제가 된다고 하죠. 일반적인 기업들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결제 시 추가 결제 비용을 받는데 로블록스는 로블록스가 30%만큼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결제 비용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죠. 당연히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 월급을 줘야 합니다. 총 결제 대금의 24%를 차지한다고 하죠. 그리고 개발자 및 크리에이터들에게 15%를 지불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 및 서버들에서 총 거래 대금의 13%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죠. 2020년도 기준 총 거래 대금 대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라고 하며 나머지 30%로 마케팅, 연구 개발, 이자 비용 및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평균 접속자가 2020년도 3분기 기준 무려 3,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1인당 평균 결제 대금인데 약 13.73달러라고 하죠. 즉 로블록스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을 상대로 실제로 수익화를 잘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러한 1인당 평균 결제 대금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죠.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삼을 수 있는 점이자 장점은 어린 연령층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대체로 어린 연령층은 나이가 있는 분들보다 구매력이 부족하기에 수익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당 유저 1명당 13.7달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델이 다르긴 하지만 플랫폼 기업인 페이스북의 ARPU는 7.89달러이기에 로블록스는 운영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페이스북의 북미 ARPU는 39.63달러이며 유럽
유럽의 ARPU는 12.41달러로 로블록스의 핵심 지역만 비교하면 수익성이 1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이제 살짝 우려되는 부분은 개발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수입입니다. 확실히 개발 소프트웨어 비용 및 게임 유지 비용은 로블록스가 지불을 하기에 간단한 게임을 개발하기에는 좋은 환경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들과 크리에이터들에게 분배되는 수익이 너무 적어 보이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능력 있는 게임 개발자가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개발할 이유가 없어지며 이는 장기적인 로블록스의 성공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숫자로 또 살펴보면 1년간 1억 원 이상 수익을 창출한 개발자가 249명이며 10억 원 이상 수익을 창출한 개발자는 32명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1000달러 이상 수익을 창출한 개발자들은 5087명이라고 하니 진지하게 개발을 한 개발자들 중 5% 정도가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게임으로서 플랫폼이 아닌 교육용 등 여러모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하는데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오픈도어입니다. 오픈도어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죠. 간단하게 모바일 기기로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도어는 집을 직접 사고 고쳐서 파는 무역상인 역할을 하죠. 많은 부분들을 자동화하여 비용을 낮추는 등 확장성을 갖췄다고 합니다. 기존 부동산 시장에는 질로우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문제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먼저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점이죠. 더불어 집을 팔기 위하여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등 평균 6,200달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브로커를 통하여 집을 내놓으면 계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5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리고 계약 단계에 온다고 해도 20%의 계약은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파기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픈도어는 집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사서 고치는 등과 같은 작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죠.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매출의 6%에서 9% 정도를 챙기고 있습니다. 매수가와 전매 가격의 차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는 하지 않고 있다 하죠. 집을 판매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집을 사는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셀프로 집을 방문하여 둘러볼 수 있다고 하며 원하는 날짜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점이 특히 장점으로 보이죠. 예전에는 집을 판매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하여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제는 중간에서 오픈도어가 집을 보유하고 있기에 매도자도 원하는 시기에 판매, 매수자도 원하는 집에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죠. 오픈도어의 현황은 사실 그리 좋진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택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하죠. 판매량이 2019년도에는 13,000가구 정도였는데 9,000가구 정도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픈도어가 재고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의 가치가 19년도 12월에는 1.3빌리언 달러였으나 151밀리언 달러 정도로 거의 90% 줄어든 상태입니다. 오픈도어가 집을 매수하는 양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오픈도어의 특징도 살펴볼게요. 보통 집을 매수하여 매도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90일에서 110일 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빠른 회전을 위하여 매수하는 90% 집들의 가격은 1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 사이, 대충 8억 원 미만인 집들을 사고 판다고 하죠. 진로우와 비슷하게 머신러닝으로 산출해낸 적정 가격을 기반으로 매수 제의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집을 실제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매물 확인 과정에서도 사진을 활용하여 많은 행정적인 부분들도 자동화하였다고 하죠. 결국 기술을 활용하여 비용을 잘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수익 구조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픈도어는 매출을 집을 판매한 대금으로 잡고 있는 듯 합니다. 실제로 버는 돈은 매출의 6% 정도 되는 서비스 수수료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따라서 다른 중개 플랫폼 기업들과 비슷한 수치의 매출이 나오려면 매출보다 매출 총 이익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팔기에 이자 비용이 꽤 큰 폭을 차지합니다. 매출 총 이익이 181밀리언 달러였는데 이자 비용이 57밀리언 달러로 30% 정도를 차지하죠. 전체적으로 마진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기에 적은 마진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맞는 사실이죠. 만약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금리를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에 정말 취약해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주택을 구매하는 비용인 대출이자가 늘어나기에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곤 합니다. 현재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금리가 낮기 때문인 이유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죠.
더불어 오픈도어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도 증가하여 마진이 더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 지어보죠. 기본적으로 저는 부동산 거래가 온라인으로 넘어올 곳이라는 점에는 100% 동의합니다. 이 때문에 진로우 등 여러 기업들이 부동산 전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겠죠. 문제는 수익성 같은데 에어비앤비처럼 수수료를 크게 남길 순 없어 보이기에 항공사처럼 될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마진 기반으로 거래량 및 거래대금을 높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물론 마진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을 100% 침투를 가정했을 때이고 현재는 성장하는 단계이기에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주가는 충분히 긍정적인 바람을 탈 수 있어 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로블록스와 오픈도어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